김현태가 6456기인데 6456기라고 한 이야기는 96학번이란 이야기예요. 제가 86학번이니까 김현태랑 몇 년 차입니까? 김현태 저 친구가요. 저보다 10살 밑이란 이야기야. 학번이 10개 밑이고 나이도 10살 밑이야. 그러면 제가 67년생이니까 시현님 감사드립니다. 김현태는 몇 년생일까요? 77년생. 잘하시네. 똑똑하시네. 그 다음에 제가 90년에 졸업했거든요. 그러면 김현태는 육사를 몇 년도에 졸업했겠습니까? 00년에 졸업한 거지. 그래서 저는 90년에 군대 그 대학 졸업하고 90년에 뭐 했습니까? 방위로 입대했잖아요. 그런데 김현태는 육사 나왔으니까 방위로 입대할 필요가 없겠지. 그 졸업하자마자 임관했잖아요. 김현태는. 그러니까 김현태 소위는 2000년부터 군인이 된 거야. 정식 군인이 된 거야. 정식 장교가 대한민국의 정식 장교 육군 소위 김현태가 2000년에 태어난 거예요. 육군 장교로서. 그랬는데 제가 커리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김현태가 걔 얼굴도 저랑 비슷하게 샤프하지가 않게 생겼잖아. 저게 우리 PD님 아주 얼굴이 그냥 이렇게 딱 그 날씬해가지고 샤프하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김현태는 둥글둥글하잖아. 그 다음에 저처럼 둥글둥글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현태야 내가 현타 온다 속으로 그 생각을 했는데 커리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김현태가 육사 졸업하고 소위 때는 그냥 전방에 이렇게 뭐 소대장 같은 거 합니다. 그다음에 2년 차 때 그 다이아몬드 한 개 더 달아가지고 중위 되지 않습니까? 중위 되고 그때부터 김현태가 707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은 저렇게 생겼어도 강단이 있는 놈이야. 내가 봤을 때 죄송합니다. 대령님한테 놈이라고 해가지고. 김현태 대령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중대장을 어디서 했느냐? 육군 대위 김현태가 중대장을 707에서 했어요. 707에서 중대장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홍장원. 그러니까 나름 육사에서 나름이 아니라 진짜로 뽑히고 뽑혀서 가는 데가 707이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육사 56기 김현태 대위가 707에서 중대장하고 그 다음에 제3공수, 공수여단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제3공수에서 지역대장하고 그 다음에 그것 좀 띄워봐 주세요. UAE가 어디입니까?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이란 말이에요. 아랍에미레이트에 군사훈련 협력단이 있어요. 대한민국 특수전 산하에 아랍에미레이트 군사훈련 협력단이라고 있는데 그게 제가 그거 안 보내드렸지. 그 아크 부대라고 있거든요. 아크 부대. 그 아크 부대의 정식 명칭이 저기 이제 아크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아크 부대 그 상징 그런 거 저기 찾아놨는데 안 보내드렸네. 아크 부대의 그 정식 명칭은 아랍에미레이트 군사훈련 협력단이거든요. 거기에 그 단장을 김현태 중령이 했어요. 그래서 저 사진이 나름 귀엽게 나온 사진이 아크 부대장일 때인데 아크 부대 한 번만 좀 띄워봐 주세요. 아까 그렇게 사막에 그런 옷 같은 거 입었을 때 저게 언제냐면 저 아크 부대에 스님이 방문을 했어요. 저기가 그 아랍에미레이트인데 아랍에미레이트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아부다비. 그러니까 국방부에 그 군종들이 있는데 거기 이제 장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천주교, 불교 다 군종 장교들이 있는데 아마 국방부 군종 장교는 선묵 스님인 것 같아요. 선묵 스님이 아크 부대를 격려 방문을 해가지고 불자 우리 병사들과 법회를 갖다가 했는데 저 때가 언제입니까? 2018년 8월 29일로 되어 있잖아요. 2018년 8월 29일에 선묵 스님이 그 아랍에미레이트 가셨는데 그때 부대장이 누구였다? 그때 부대장이 김현태였다. 김현태 중령이 저 때는 중령이었거든요. 2018년 6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아크 부대 부대장을 했는데 아크 부대는 아랍에미레이트 군사훈련 협력단인데 2011년부터 생겼어요. 그런데 아크 부대는 육군 특수전 사령부 산하에 있는 부대예요. 그런데 그 아크 부대가 얼마나 중요한 부대냐면 히스토리가 있는 거야. 어떤 히스토리가 있느냐? 2010년 5월에
아랍에미레이트의 왕세제 왕의 동생이 한국을 찾아왔어요. 무함마드라고. 그래가지고 이 왕세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그 참관을 했네. 뭘 참관을 했습니까? 특전사 우리 그 용사들이 특전사 군인들이 그 아랍에미레이트 왕자 앞에서 시범을 보인 거야. 막 그러면서 막 격파도 하고 막 방방방 날라다니고 뭐 벽돌도 깨고 막 여러 가지 막 했겠지. 막 총도 쏘고 막 다 했겠지. 그래가지고 아랍에미레이트의 왕자가 깊은 감명을 받아. 저거에 저거. 코리아 스페셜 웰페어 유닛 인 UAE. 그래가지고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특전사 특전단이라는 이야기죠. 코리아 스페셜 워페어 유닛. 웰페어가 아니라 워페어입니다. 그러니까 군사훈련 협력단 저기가 아무나 가는 데가 아니라니까. 그래가지고 그 왕자님이 딱 감명을 받아가지고 한국 정부에다가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어요. 야, 저 한국의 특전사 부대원들을 좀 보내주세요. 보내줘가지고 뭘 갖다가 합니까? 아랍에미레이트에 대통령이 있는데 특별 경호사령부 그 경호원들, 대통령 경호 직원들을 교육 좀 해주세요. 우리나라도 경호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호처에 미국의 특전사 아주 그냥 뭐 그런 아주 그냥 대단한 사람 와가지고 교관 노릇 해준 거를 똑같은 걸로 저렇게 그 우리가 아랍에미레이트 우리나라 저 그 특전사 되게 착하게 생겼는데 저런 애들이 특전사래네. 참 보기와는 또 다르네. 저 사람들은요, 저 병사들은, 저 용사들은 저 같은 사람 100명쯤은 그냥 한 방에 쓰러뜨리지 않을까? 그 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에도 특수전 학교 있지 않겠습니까? 특수전 학교 교관을 갖다가 해달라. 그런 임무를 받고 특전사에서도 뽑아가지고 아크 부대의 부대원으로 쫙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맨입으로 되나. 아랍에미레이트가 뭘 해줬는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크 부대원이 한 150명 정도가 이렇게 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는 우리나라에다가 뭘 줬느냐? 아랍에미레이트에 뭐가 많습니까? 기름이 많지. 돈도 많지만 기름이 많지. 아랍에미레이트가 대한민국에다가 원유를 600만 배럴을 줬대요.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가 저 아크 부대 파병해 준 대가로 그 여수에다가 그 전라남도 여수에다가 이따만한 그 기름 탱크를 갖다가 꽉꽉꽉 채워준 거야. 그래서 몇 배럴 갖다 채워줬느냐? 600만 배럴. 그걸 갖다 준 거는 아니에요. 준 건 아닌데 공짜로 이거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닌데 이거를 여기에다가 저장을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한테 뭘 줬느냐? 우선 사용권을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기름 없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기름 한 방울 나는 나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값이 폭등하거나 아니면 거기 이렇게 오는데 걸프만 같은데 딱 차단돼 가지고 기름이 부족하게 되면 그러면 그 600만 배럴을 한국이 쓰세요. 왜? 아크 부대 왔으니까. 그래가지고 저 아크 부대에 저거를 갖다가 딜을 딱 매치시켜 준 사람이 그때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구였습니까? 2010년, 2011년에 MB였잖아요. 그러니까 MB가 확실히 그러한 딜 같은 건 잘하는 것 같아요. 비즈니스 같은 거는 참 MB가 잘했던 것 같아요. 잘하셨던 것 같아요. 청계천은 진짜 아주 업적이고. 그래가지고 그 우선 사용권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 아크 부대에 아무나 보내겠습니까? 부대장으로? 그런데 중령 때 무궁화 2개 달고 아크 부대 부대장으로 간 게 그게 누구다? 그게 김연태다. 그리고 난 다음에 김연태 중령이 이렇게 아크 부대 부대장 역할도 잘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9공수에서 특전 대대장, 중령이니까 대대장이니까 중령이잖아요. 중령이니까 대대장이고 제55 특전 대대장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를 했느냐? 총리실에 가면 대테러 센터가 있어요. 그 대테러 센터 한 번만 띄워봐 주세요. 저게 어디에 있는 것이냐? 총리실에 있는 건데 뭐 대테러 센터 그게 뭐 대단한 거야? 저게 사이트 있어요. 제가 오늘 저기 그 들어가 가지고 캡처한 건데 저기 한덕수 총리 나오잖아요. 왜 한덕수 총리 나옵니까? 저기가 그거니까 그 총리실 산하니까. 그런데 김연태가 대테러 센터의 협력 장교로 김연태 아마 중령이었을 것 같은데 김연태 중령이 거기에 협력 장교로 총리실에 3년 동안 파견 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그 대테러 센터가 그 굉장히 우리가 이 민간인들은 잘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기관 기구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 대테러 센터를 갖다가 딱 찾아봤더니 센터장을 누가 하느냐? 저는 그냥 일반 총리실 공무원들 뭐 국장들이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국장이 하는 게 아니고요. 실장급이에요. 그 1급이. 그런데 센터장을 했던 사람들 봤더니 육사 출신들이 하더라고요. 일반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고 3스타까지 하셨던 사람들이 전역하고 저기 그 대테라 센터의 센터장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특전사 입장에서는 그 대한민국 합참사나 국방부 합참사나 특전사령부 입장에서는 저 대테러 센터도 굉장히 중요한 그 보직이다. 거기에 김연태가 협력 장교를 하고 그리고 나서 707 단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경력을 쭉 봤더니 707에서 부대장에 중대장에 그다음에 그 특전사니까 공수부대죠. 공수부대 지역대장에 아마 소령 때였을 것 같아요. 아크 부대 협력 그 부대장도 해 중령 때. 그다음에 특전사에서 대대장도 해. 그다음에 대테러 센터 협력 장교도 해. 그리고 난 다음에 707에 센터장 저기 단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그 군인들 제일 달고 싶어 하는 거 뭡니까? 군인이 뭘 달고 싶어 합니까? 군인들은 별 달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육사에 청운의 꿈을 품고 육사에 들어갔는데 육사에 들어갈 때 뭐 하고 싶었겠습니까? 별 달고 싶었겠지. 대령 달아도 좋아요. 근데 제가 되게 존경하는 분이 그 저희 단장님이셨는데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 우리 직원이 같이 일하던 그 군인이 저희 그 사업단에는 군인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그 공무원도 그 늘공도 있고 저같이 어공도 있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그 중령이 제대하게 됐었어요. 중령으로 제대를 하는데 그런데 군인들은 명예 진급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령인데 대령 계급장을 딱 하루 달고 그날 전역을 해요. 그러니까 제대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희 단장님이 되게 이제 인품도 넉넉하시고 되게 아주 샤프하시고 훌륭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 그 박중령이었어요. 어제까지 박중령이었어요. 오늘 박대령이 된 거였어요. 아, 박대령 그 전역 축하하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분도 장군이었는데 나도 별을 달고 있지만 그 군인이 대령까지는 자기 힘으로 되는 거고 별 다는 거는 자기 힘 넘어서서 뭔가 이것저것 이렇게 뭐 운도 있어야 되고 관운도 있어야 되고 막 그러는 거야. 근데 너는 대령이잖아. 하루 대령이거든요. 명예 진급이니까. 너 대령이니까 너는 당신은 아주 군 생활 잘한 거니까 사회 생활도 잘 하시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요. 근데 어쨌든 김연태도 대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단장님 저희 단장님 말씀에 의하면은 김연태가 군 생활 잘한 거지. 말이 그렇지 생각을 해보세요. 707의 특수전에서 중대장 할 때 비행기에서 점프 몇 번 했겠습니까? 낙하 훈련 몇 번 했겠습니까? 김연태 다시 한 번만 띄워봐 주세요. 그 다음에 공수 지역대장 소령할 때도 몇 번을 뛰었겠습니까? 그 다음에 저기 아랍에미레이트 가고 그 여기 뭐 견장 같은 거 달려 있는 게 저 오른쪽에 김연태 오른쪽에 저기 막 이렇게 뭐 날개 같은 거 달려 있잖아요. 저게 아무나 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전사 뭐 특전사든 어쨌든 이렇게 그 공중에서 그 점프 훈련을 갖다가 한 사람만 저거 달 수 있는 거 아닌가? 저거를 진짜 무릎이 까져라 진짜 무릎이 나가도록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겠습니까? 저 김연태가. 그 다음에 특전사에서도 계속 요직으로만 요직으로만 쭉 있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707에 단장을 갖다가 시켜준 거지.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뭘 찾아봤느냐? 지금은 김연태가 대령인데 김연태 꿈이 뭐였겠습니까? 1차 꿈은 장군일 거예요. 1차 꿈은 장군. 2차 꿈은 뭐가 하고 싶었겠습니까? 곽종근이가 무지하게 부럽지 않았을까요? 나도 특전사 사령관 하고 싶다. 그 김연태는요. 제 생각에 특전사 사령관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런 일만 없었으면. 특전사 사령관 될 수 있는 그 자질로 그 충분히 그 커리어가 쫙 그렇게 나가고 있었잖아요. 707이니까 아크 부대도 갔다 오고 총리실도 갔다 오고 쫙 그 스트레이트로 직진
특전사 사령관까지 직진. 그 다음에 군인들은 뭐 하고 싶어 합니까? 국방부 장관 하고 싶어 합니까? 물론 그런데 제가 아는 군인들 육사 나온 애들 물어보면 야 너 뭐 하고 싶냐 그러면 진짜 너 뭐 하고 싶냐 그래. 솔직히 얘기해봐. 아이 내가 뭐 그래도 아이 솔직히 얘기해봐. 네가 진짜 하고 싶은 거 딱 하나만 하라고 그러고 내가 시켜줄게. 내가 대통령이라고 쳐. 야 저혁진이가 대통령이라고 쳐. 너 김연태잖아. 어? 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너 아무거나 시켜줄 수 있잖아. 그럼 내가 너 뭐 시켜줄까? 그러면 열이면 아홉 육사 출신들은 그러면 나는 참모총장 하고 싶지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김연태는 특전사령관도 하고 싶고 참모총장도 하고 싶고 그런데 김연태 지금 눈앞에 어른어른 거리는 게 있어요. 어른어른 거리는 게 그게 뭡니까? 그게 별이라고. 지금 김연태 대령이 육사 몇 기라고 그랬습니까? 저보다 10년 후배니까 육사 56기라고 그랬어요. 육사 56기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 뭐야 장군 된 사람들이 육사 몇 기까지 장군 된 줄 아세요? 육사 나온 애들이 이제 저보다 나이 한 10살 가까이 어리니까 그냥 뭐 애라고 하면 안 되지. 장군님인데 육사 출신들 중에 장군이 54기까지 나왔어요. 94학번까지 장군 됐다고요. 그런데 김연태는 몇 학번이다? 96학번이다. 그러니까 내년 말에는 내년 이맘때 말고 내년 가을 지나서 내년 말에는 그 지금 군 인사 발표 났습니다. 뭐 자력이 다 그 군인들은 웃기더라고. 막 이렇게 뭐 그 발표를 해요. 아 그러면 장군, 준장, 진급, 뭐 김현태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딱 써놓은 다음에 뭐 이번에 뭐 선발되신 분들한테는 축하를 드리고 비선되신 분들한테는 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뭐 그런단 말이에요. 군인들은 참 웃긴다 저 생각을 갖다가 했는데 김현태 자력으로는요. 내년 말에 별을 달았을 거예요. 원스타. 뭐 2개도 아니고 3개도 아니고 1개인데 당연히 달았지. 그러니까 제가 김현태가 이해가 돼요. 김현태가 울었다고 제가 놀랬잖아요. 야 쟤는 내가 방위인데 나도 잘 안 우는데 쟤는 대령씩이나 돼서 운다. 얼레리 꼴레리 제가 그랬는데 눈물이 나올 만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때 작년 12월 9일에 김현태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부하들은 선처해 주세요. 나는 됐습니다. 나는 군대 떠나겠습니다. 그랬어요. 전날 눈이 시뻘개지면서 김현태가 내년이면 내가 별 하나 달 수 있어. 그 별 하나 달고 싶어가지고 내가 그 20살 때부터 그 96년부터 몇 년입니까? 30년 동안 생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달리기도 열심히 하고 로프도 막 타고 강철 부대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낙하산 짊어지고 막 점프하고 죽을 고비가 없었겠습니까? 훈련 받으면서 저는 여러 번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707 단장 네가 해라. 그러니까 속으로는 김현태가 뛸 듯이 기뻤을 거야. 여기서 내가 대과 없이 그러면 나 무조건 별 단다. 아니 진급을 어떤 사람이 합니까? 좋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하지. 그럼 좋은 자리가 어떤 데입니까? 뭐 육군본부, 국방부의 무슨 기본정책과장, 뭐 그 다음에 국방부의 뭐 한미정책과장, 뭐 그런 자리. 그 다음에 육군본부의 뭐 육군참모총장, 뭐 비서실 그 뭐 담당 그 뭐 누구야 노상원인가 그런 사람도 있었던데. 편한 세상임 감사드립니다. 조재정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특전사에서 707에서 특전사령관이 곽종근이가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아이 우리 저희 특수 우리 병가에서 우리 특전사에서 별 최소한 2개는 나와야 될 거 아니야. 2개는 그러면 2개 중에 하나는 떼놓은 당상이지 707. 그러니까 김연태는 707 단장으로 딱 그 임명을 받았을 때 그 보직을 받았을 때 나 여기서 열심히 해야지. 시키는 대로 다 해야지. 사령관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해야지. 그럼 사령관님이 별 하나 달아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곽종근이가 살살 꿰가지고 사람 망신만 다 시켰다. 그러니까 그 김연태가 부하들은 선처해 주세요. 나는 별이 내 눈앞에 어른어른 거렸는데
포기하겠습니다. 나는 군을 떠나겠습니다. 저 이야기를 하는데 나래도 울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계엄이 너무너무 속상하다.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왜 속상합니까? 뭐 우리나라에 그 진짜 민낯이 드러난 거예요. 헌법재판소, 뭐 법원, 뭐 어디 육사, 뭐 방첩사, 뭐 수방사 할 거 없이 민낯이 다 드러났는데 그 와중에 정말로 아까운 사람들이 희생된 거 아니냐. 김연태가 뭘 알겠습니까? 그냥 시킨 대로 한 거지. 끼케야 대령인데 저보다도 10살 어린데 물론 제가 나이가 많이 먹었다는 거지 김연태가 어리다는 건 아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도 나름 국방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장군들도 많이 알고 뭐 그 다음에 뭐 국정원 사람들도 좀 알고 뭐 이런저런 경험 그냥 쓸데없이 그냥 그 산만하게 제가 경험을 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대충은 알겠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노트 정리를 한 거예요. 김연태 노트 정리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나 봤더니 대충 산 사람이 아니거든. 대충 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곽종근은 일도 불쌍하지 않아요. 지는 별 3개까지 다 달아봤으니까. 별 3개 달았으면 뭐 그다음에 뭐 관운이 있건 지가 실수했건 뭐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그건 나 몰라라. 권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나 몰라라. 근데 김연태 대령은 참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저희 같은 586들이 죄를 지은 거다. 저런 사람들에게.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거 있어가지고 제가 여의도 연구원의 뭐 토론자로 쓸데없는 건 아닌데 저를 왜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토론자로 나와서 이야기하라고 해가지고 결론은 그거예요. 제가 오늘 여의도 연구원 토론에 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할 건가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하면 계엄의 끝은 7공화국이어야 한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어쨌든 저는 계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애플민트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계엄은 말도 안 된다. 전 지금도 그 생각하는데 어쨌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물이 그냥 엎질러졌어요. 여기 커피가 있는데 이게 쏟아져 버렸어요. 주워 담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왕 버린 몸, 이왕 뭐 이렇게 된 거 개헌이라도 합시다. 개헌하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육공화국입니다. 공식적으로 헌법이 87년 이후에 개정이 안 됐으니까 개헌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다음에 뭐 국민의 정부도 있었고 뭐 참여 정부도 있었고 뭐 문재인 정권은 무슨 정부였나 모르겠고 지금 정권은 무슨 정부였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헌법 기준으로는 육공화국이에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의 계엄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육공화국은 존재하면 안 되겠다. 더 이상 586 제 생각 그건 딱 하나. 586과 그 다음에 육공화국은 역사의 뒤편으로 제발 좀 사라져 줘라. 그게 오늘 제가 토론회 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그런 이야기 해야 돼가지고 제가 오늘은 어차피 30분 넘었네. 근데 제가 좀 늦게 시작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결론적으로 김연태 대령 속으로 막 화가 나가지고 저런 게 무슨 군인이냐, 막 이런 생각을 갖다 했었는데 지금은 공감이 막 느껴져요. 저도 막 눈물 나려고 그래. 진짜 순진하게 군인 같은 군인이잖아요. 좌고우면하지 않고 임무 주어지면 열심히 하고 열심히 훈련하고 그 부하들 막 열심히 이렇게 챙기고 그래가지고 이제 별달기 직전인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런 사람을 저는 김용현도 나쁘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용현 같은 사람한테 이용당했다라고 생각하고 박범계, 김병주, 이상엽, 부승찬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거기에다가 그렇게 믿고 따랐던 특수전 사령관 곽종근이 너무너무 저는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제가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조금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